미국의 가더너 교수라는 분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수학적 지능이나 공간 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 지능이 대인관계 지능이나 자연 친화 지능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실존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지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는 전혀 발현되지 않다가 처음 발현되는 데가 19살 때 정도라 그래요. 근데 제가 딱 19살에 아주 극렬한 초발심을 했어요. 너무너무 강렬한 초발심을 했는데 사실 저는 모든 사람이 첫사랑을 하는 것처럼 첫사랑처럼 그런 것인가 보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나이가 한 40 가까이 돼서야 초발심은 나만 특별하게 더 했구나 하는 거를 깨우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연불이 좋다는 말을 딱 누군가가 하는 소리를 듣고 맞구나. 정말 여기다 몸을 던져야 되겠다라고 내심의 요구가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저는 타고난 천재보다는 뭔가를 악재같이 하게 하는 천재가 되길 바란다니까요. 그게 진짜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랬죠. 공자처럼 정말 뛰어난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도 나는 생이지지가 아니다. 타고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럼 배워서 뭔가를 이뤘느냐? 그것도 아니다. 학이지지도 아니다 이거야. 그럼 뭐냐? 고니지지다. 나는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남들이 10번 보면 알 걸 난 1000번을 읽었다 이거야. 그렇게 어리석은 과정에서도 계속 노력해서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한번 열으면요. 저도 지혜를 열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왜냐하면 명상을 15년을 하고 제가 이제 평교사일 때 체육교사로 계속 선수들을 다 독려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키울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했고 그 열정은 어디서 나왔느냐? 세계적인 테니스 코치가 우리나라에 초빙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강연하는 장소에서 그 50여 명의 강습자 중에서 저만 그분의 열정을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스승은 꼭 연부를 전해준 스승만 스승이 아닙니다. 열정을 전해줘서 그럼 그 열정은 어디서나 다 써먹는 거거든요. 연불에서도 써먹고 테니스 지도할 때도 써먹었고 정말 열성적으로 했어요.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선수 지도할 때 다른 코치들 하는 걸 보십시오. 라카룸 속에 앉아가지고 창문 살짝 열으면서 야 똑바로 해. 야 이 폼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탁 닫고 또 딴짓 하다가 근데 저는 바깥에 나가서 볼통 탁 들고 내가 볼 던져주면서 야 다름지겨. 공 똑바로 봐. 앞에서 맞춰. 폴로스를 길게 해. 뭐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연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해요. 내가 오늘 별로 연부를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오늘 저녁 때가 됐구나. 참 한심한 놈이구나. 내가 나이도 많으면서 이제 몇 년을 살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보짓을 했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선천적으로 돛 닦는 거를 너무나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왜 불교 얘기만 하고 뭐 참선 얘기만 하고 돛 닦는 얘기만 하지 다른 건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동떨어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완전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좀 제가 생각해도 좀 특별한 사람.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데 뭐 특별한 사람 좀 그런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저는.
그러다 평교사를 하다가 친구들은 승진을 하고 뭐 승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승진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운동선수만 가르치고 큰 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벽지 점수를 못 땄어요. 벽지에 가 있어야만 따는 점수를 못 땄으니 방법은 한 가지, 장학사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 노량진, 저는 최소한도 그걸 알았거든요. 크게 되려면, 큰 인물이 되려면 가장 뛰어난 지도자한테 가서 현장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방학하자마자 바로 방학 전에 저 연갈 맡아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최소한 40일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서 노량진에 학원과 고시원을 하나 딱 빌려가지고, 고시원 가면 어떤지 아세요? 딱 누우면 딱 머리가 딱 맞을 정도예요. 아주 좁은 방에 딱 일어나면 책상이 하나 있고 책꽂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한, 제가 선수들을 그렇게 막 강하게 가르쳤던 사람이 내가 나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도 연부를 극렬하게 하는 때였었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면 연부를 할 것이냐 공부할 것이냐 큰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하니까 공부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제 선지식이 저하고 저 통화를 해가지고 제 에너지 센터를 늘 봐주시고 공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봐주시는 선지식께서, 스님께서 공부 잘 된다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그때 제가 터득했어요. 연불하는 거를 공부하는 걸로 싹 바꿔갔을 때 연불을 하는 것처럼 공부를 집중을 더 많이 해. 그러면 그게 연불을 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깨우쳤어요. 그건 무려 5년 걸렸어요. 그걸 깨우치는데. 그건 저 한 반에 가르쳐 주잖아요. 쉽게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연불을 계속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연불 계속 집중해가지고 탁 감사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세금 계산을 해야 돼. 골치 아파. 그런데 그걸 연불로 딱 바꿔, 이게 바로 연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집중하는 걸 더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럼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비법 중에 비법이에요. 제가 터득한, 그건 선지식께서 가르쳐주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알아낸 사실이었습니다. 그 선지식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처음 대구를 찾아뵀을 때 강원도에서 대구가 굉장히 멀었어요. 고속도로, 중앙고속, 이 고속도로가 생기기도 전에요. 중령을 넘어서 그때 가면서 오면서 공부가 엄청 되죠. 그것도 가서 하룻밤을 자고 대각선원이라는 선원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밤새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찾아갈 때 스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저 멀리 계신 스님이 저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간 걸 보고 저분이 완벽하게 해안이 열리신 분이구나 하는 거를 깨우쳤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 걸 보여준 거는. 그런 걸 싫어하셔요. 보여주고 뭐 이런 거를. 하여튼 그런 거를 제가 직접 체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 친구가 책을 여러 권을 빌려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고승보보집을 보고 아주 뿅 갔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공부법이 있는가 하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모골이 송연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엄청난 초발심을 하게 된 거죠. 밥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설레가지고. 그런 게 한 보름 이상 갔으니까 엄청난 초발심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한문도 몰랐는데 한문도 막 저절로 알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강력한 진리의 말씀에 경외심이 생기더니 그 감동이 흡사 천자 폭포수처럼 강력한 물줄기처럼 천지를 크게 진동하는 것에 벼락치는 듯 전신을 강타하는 듯 했었습니다. 그런 초발심을 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짜릿하고 놀라운 체험이었는지 몸이 움찔거릴 정도로 몸이 오싹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불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불을 하고자 하는 내심의 요구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제 유튜브를 보고 연불을 대충 하던 분이 연불을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했다는 것, 그걸 저는 제일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제가 그래도 일조를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선수를 가르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운동 훈련하기 전에 딱 선수들을 집합시켜 놓고, 야, 오늘은 목표는 이거다. 이번 주의 목표는 이거야. 강타를 치는 거야. 이번 주의 목표는 에라를 줄이는 거야. 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 일주일 후 되면 공을 정확하게 볼 것이고 실수가 많이 줄어드는 건 100%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확실히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연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불은 어차피 업장을 없애는 거거든요. 우리는 업장 때문에 해탈을 하지 못하고 부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불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연불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내가 연불 업장 없어져라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계속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강력한 내심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